안녕하세요. GPT 부자컵입니다. 오늘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버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욜로라는 트렌드가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이제 인생 한 번뿐이니까 크게 즐기고 가자.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 써대는 삶이 많아졌는데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인생에 있어서 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해서 벌은 돈을 족족 이제 다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일단 본인이 이제 그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희생을 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현재 사는 거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일단 실제로 이제 잃어버리는 게 뭔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말이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사는 것은 사람이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 한 번이죠.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욜로를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욜로의 현재와 그 결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욜로를 하는 지금 주변보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입고 럭셔리 여행을 다니고 일단 신용카드를 긁는 맛이 있잖아요. 돈을 쓰는 맛.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플렉스를 하면서 행복을 즐기는 겁니다. 뭐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 까오도 좀 잡아보고 그냥 럭셔리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뽐내보고 그런 행복을 즐기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일단 연로를 하게 되면은 뭐 일단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나 뭐 갑자기 이제 누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출을 쓴다거나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걸 누가 알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어떨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많이 보시죠? 릴스도 보시고 뭐 그냥 5성 호텔에 앉아가지고 술 한 잔 딱 들고 분위기 잡는 그런 사진 보면은 좀 부럽잖아요.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 틱톡에서 난 실패작이야라는 그러한 노래가 되게 많이 돌았었는데 진짜 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들이 좀 열변을 토했는데요. 일단 행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복하는 거는 사람마다 행복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아들이 얘기할 때 10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10년 후에 무엇을 원하게 될지 그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후를 뭐 미리 살아볼 수는 없지만 먼저 살아보신 분들의 지혜를 좀 빌릴 필요가 있는 게, 본인이 10년 후에 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그동안 살아왔던 분들은 네가 1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 후에 원하는 것은 일단 자기가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건지, 10년 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그런 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이미지를 잡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자산도 구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성이고요. 너무 이제 비교 과시를 하는 것보다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찾으려면은 남들에 의해서 뭔가 자꾸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교나 뭐 어떤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인간관계의 본질은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그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건 진짜 멈춰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냥 내가 쏜다! 다들 따라와! 하고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제하면서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 그런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보셨을 텐데 친구 무리에서 물주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돈 떨어지면은 나중엔 결국 아무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매력을 높여서 본인의 돈이나 재력이 아닌 이제 본인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간관계의 본질은 이해관계라는 것은 일단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뭐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보다는 그냥 순수한 친구로 맺을 수가 있지만 20대 이후에 특히 직장에 들어가서 맺는 인간관계의 경우에는 거의 100% 이해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해관계라고 해서 어감이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요. 이해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고 이 이해관계라는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상사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뭐 잘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지 인간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성공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킬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알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적은 것 중에 좀 철학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은 뭐 젊을 때 친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먹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 관계가 많이 정리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리되고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 자꾸 이제 의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이제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이제 자립심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좋게 지내거나 하면은 내가 얻을 것도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는 결국에는 배우자나 자식이나 사실은 아들과 같이 찍고 있기는 하지만 자식보다는 자기 이제 배우자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치관이 맞아서 만난 배우자에게 진짜 잘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능력이 있어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붙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자존감이라는 게 내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다는 말은 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갖춰져 있으면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버는 돈도 많고 그러면은 남들 앞에 그렇거나 남들한테 좀 꿀린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팁을 한 가지 드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좀 사실 여성분들한테 이게 쉽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외모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이걸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이 외모 관리가 가장 어릴 적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 건강관리가 곧 외모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모관리를 하면은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날씬한 몸매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렇게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뭐 좀 이성 간의 관계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외모 관리는 돈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성공이 확실하지도 않고 준비를 하는 거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0대, 30대 좀 젊고 외모랑 건강을 둘 다 유지하고 있을 시기를 계속 일만 하면서 보낸다. 그러면은 또 뭐 연애도 하고 뭐 약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고 싶은데 그냥 일만 하고 있기에는 얼굴이 아깝다. 젊었던 시간이 아깝다. 이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약간 솔직히 연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젊은 시간에 뭔가 되게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러는 심리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부자가 되었는데 늙었다거나 뭐 외모랑 건강을 잃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거나 성공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그냥 딱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삑삑 틀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젊은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또 쉽게 죽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생각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20대가 이제 10년인데 실제 이제 요즘 100세 시대니까 20대, 30대를 그렇게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을 좀 쉽게 보내버리면은 모아놓은 자산이나 돈이 없으면은 남은 미래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미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를 그렇게 돈을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만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안고 돈을 쓰고, 그 본인도 연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현재를 완전히 희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약간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현재를 완전히 희생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버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 한 달에 최소 생활비만 뭐 10만 원, 20만 원 먹고 매일 뭐 라면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모든 돈을 다 뭐 모으기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인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아까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언제 쉴 건지, 이걸 달성했을 때 어떤 보상을 줄 건지,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중간중간 그 보상을 받으면서 조금 리프레시나 이런 것도 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 시간이나 보상 계획을 먼저 이제 수립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노력을 할지, 그리고 어떤 것에 전념을 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노력을 위해서는 소확행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